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가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 고객분께서 신랑이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읽고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도 되는지, 임의가입한 후에 두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기사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 신랑께서 읽은 기사 제목을 보면요. 10년 채우면 노후 용돈 된다. 4050 주부들 국민연금 줄 섰다. 이 제목 중에 4050이라는 단어하고 주부들이라는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궁금하시면 이 기사를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40대, 50대 주부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최저 9만원에서 최대 43만 7,400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임의가입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임의가입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직장에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지역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든지 아니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의가입이 이어지는 이유는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이런 인식이 소문이 나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하는 60세부터 받고요. 따라서 종신연금이니까 요걸 개념으로 바꾸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다른 연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줘서고요. 가입자가 혹시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을 보태면요. 일단 국민연금은 약속한 대로만 지급하면 어떤 연금보다 안정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즉 현재 모든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돈보다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게 설계되어 있고요. 특히 소득 금액이 적을수록 받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수입에 따라서 불입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많이 내신 분이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국민연금은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장점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줍니다. 즉 올해 내가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3%라면 내년에는 10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연금은 없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가입할 때 예시표에 본 금액으로 보면 괜찮은 편인데 막상 연금 받을 시점이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이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피하려면 개인연금은 무지 많은 금액을 불입해야겠죠. 아까 제가 4050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에게 질문하신 분의 연세가 2030이었다면 제가 임의가입하는 것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할 때 설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5년마다 개혁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거나 곧 받으실 거라면 국민연금만큼 매력적인 연금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대략 한 2057년 이후면 연금 고갈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항상 개혁할 때 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투표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을 못하고 계속 다음 정부로 개혁을 미뤄왔습니다. 실질적인 개혁이 계속 늦어지면 지금 받거나 곧 받으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내용이지만 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연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도 지급액이 부족해지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니까 국민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들한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에서 유족연금의 내용까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을 보겠는데요. 이 수급 요건이 2016년 11월 30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수급 요건이 달라지니까 그 이전에 해당되신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수급 요건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됐다든지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체납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 정도를 주냐?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 연금액의 40% 더하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연금액을 더해줍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 50%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이고요.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 60%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누가 받냐?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1순위는 무조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무조건 배우자가 먼저 받고요. 그 다음 순위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분이고요. 또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모 포함해서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부모님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순위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고요. 마지막은 거의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연금 지급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52년생 이하는 연금을 60세에 받지만 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습니다. 그 가운데 출생자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1년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1964년생이라면 63세부터 연금을 받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도 그럴 경우에는 63세로 바뀌게 됩니다. 부부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유족연금을 받으면요 지급정지 기간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일단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3년간은 지급을 합니다. 52년생 이하는 60세부터 그리고 1년씩 단계적 상승해서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3년 정지 기간 이후에 정지됐다가 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불입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일 경우하고요.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함께 할 때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그 금액이 235만 6,67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신다면 3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나이부터 다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요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정지기간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질문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플러스 사망한 분의 유족연금의 30% 이 금액과 유족연금 100% 중에 택 1을 하셔야 합니다. 즉 많은 것을 선택하겠죠. 신랑이 말씀드린 대로 맥시로 채우지 말고 적정한 금액만 내시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상당히 오래 사니까 4050 세대는 이미 가입해서 10년 이상 채운 다음에 연금을 받으시면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 사망했을 경우는 두 개 중에 많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요. 저도 어차피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